저희가 이 영화제에서 항상 이제 공개가 됐었던 작품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 정말 깜짝 선물 드리고 싶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신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정말 이제 깜짝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감독님과 또 배우님들께 인사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조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데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짧게 하고 원정 선배. Please welcome director Jo Sung-kyu. 반갑습니다. 배우 이원주입니다. 너무 어둡죠? 잘 안 보이죠? 가까이 It's too dark. 너무 앞이십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줄이 짧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완성된 영화는 처음 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 재밌네요. watched this film. It's fun. 고생했네. You did a great job. 아무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을 들인 영화라서 남다른 애정이 가고요.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큰 영화는 큰 영화대로, 작은 영화는 작은 영화대로 너무 이 빈부격차가 커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은 아주 작고 가난한 영화지만은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my position as blockbuster, but it also has a great significance of this kind of making film with this small subject, and also I am very happy to see this film with these early audiences in this summer night.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저희 죄송한데요. 저기 아무래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외국 관객분들을 한 군데에 조금 모여서 이렇게 순차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거기 세 번째 줄에 계시는 관객분께서 조금만 옆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외국 관객분들이 We're trying to 오시면 do the consecutive. We really are running out of our time, so I want to give you th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o if we could all sit together in the second and third row, and I'll provide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kay? 감사합니다. 외국분들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악의 꽃에서 박선영 역할을 맡은 함은정입니다. 저는 워낙 이런 작업을 항상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유원정 선배님하고 또 서준영 오빠랑 이렇게 잘생긴 오빠랑 그리고 조성규 감독님하고 함께 하게 돼서 저는 워낙 행복했던 작업이었고요. 이거를 저도 완성된 거를 오늘 처음 봤어요. 통역을 위해서 짧게 괜찮아요? 하셔도 네. 네, 완성된 걸 처음 봤는데 저 역시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선배님 말씀대로 이런 작업이 있으면 배우분들도 발벗고 나서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한국 영화에 함께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악의 꽃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그래서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제가 왜 죽는지를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은정 씨가 되게 아름다워서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요. 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영화가 이제 아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영화, 작은 영화, 뭐 장르가 이제 다양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작은 영화가 좀 호기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기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래서 제가 내가
순간 제가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찍은 걸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호기심도 생기고 뭐 재밌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다양성 영화에 저도 이제 많이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객 여러분들도 재밌게 봤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종2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다양성 영화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영화 기간 동안 재밌는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같이 했던 이 서준영 배우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열연을 해줬는데 건강하게 공익근무 마치라고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점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뭐 시간 많지는 않으니까요.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할 거거든요. 저기 계십니다. 영화 잘 봤고요. 이게 중반부까지 좋았는데 결말부에 그 선영씨였나 맞다, 선영씨. 선영씨가 마지막에 보니까 가방에 머리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아까 그 죽인 사람 같은데 대체 몸통은 어떡하고 면접 때 그렇게 머리를 갖고 온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이상한데 몸통을 어디서 처리했으면 머리도 같이 처리해야 될 것을 왜 꼭 산에 또 면접볼 그렇게 듣기 쉬운 데 갖고 온 건 너무 시나리오상의 허점 아닌가요? 또 허점하면은 진짜 아까 저 배우께서 말한 것처럼 왜 죽었어야 했나요? 왜 혼자 왔고 이거 말했으니까 같이 오든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너무 혼자 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대체? 일단은 확실한 정답은 감독님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일단은 오답이어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는 누가 옆에 없었어요. 죽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동생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저밖에 움직이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친구나 뭐 도와달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살인을 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혼자 했고요. 그리고 면접은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어서 가긴 갔어야 됐는데 일단 산이고 하니까 참 던져버리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얼굴이 없어야 뭐 지문은 지었겠지만 얼굴이 없어야 일단 누군지 1차원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저는 전문살인가가 아니어서 일단 머리 먼저 없애는 게 일단 1차원적으로 증거를 숨기겠다 해서 겸사겸사 머리를 넣어서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정확한 대답을 제가 이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 개연성을 갖다 맞춘 것도 많고 처음 이 시나리오를 연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1번은 그런 논리적인 치밀함은 일단 접어놓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한 뭐 시간과 뭐 제가 제작비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이런 영화를 좀 가볍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근데 오늘 보시면서 저는 사실 이 영화 볼 때마다 좀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어요. 막 편집하면서도 뭐 수백 번을 봤는데도 오늘도 봉수 막 웃었거든요. 근데 많이 웃으셔가지고 연출한 의도대로 이게 됐구나 싶어서 저는 사실 되게 만족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 개연성을 얘기하신다면 제가 밤새도록 같이 얘기해도 제가 말로 설명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영화는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영 역할을 한 은정우 씨는 자기가 전문 살인꾼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또 보다 보면 완전 킬러에 가장 소질이 있는 그런 느낌의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오픈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지어 머리가 누구의 머리인지도 끝까지 사실은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상상을 하자면 사실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는 조금
배제된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즐겁게 보셨으면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고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돈이 10,000원 있으면 제가 10,000원으로 뭐 10,000원 한 번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쪼개서 뭐 이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선택의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전작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계속 연출을 작년에도 사실 부천에서 또 경쟁작으로 상영을 하셨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또 이제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또 갖고 오셨는데 그 전의 작품들은 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드라마성이 강하거나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장르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됐는지 그리고 각본도 이제 직접 쓰셨는데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실종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우성우 선배님 나오시고 추자연 씨 나오는 그 작품이 있었고 이 제작하신 여기 배우로도 나오시는 대표님이 꽤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도 계속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렸는데 2년 전에 이제 이 영화를 저한테 이제 연출해달라고 제안을 주셔서 고민을 했죠. 기본적인 원래 계속 5년 동안 개발됐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영화는 연출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제가 만들 생각도 없다가 오히려 시나리오를 보고 한번 방향을 바꿔볼까? 그게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는 허술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를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재밌겠다라고 해서 연출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은 굉장히 저희 사실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원정 선배님께서 저는 액션 영화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거의 액션 마스터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찍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원정 선배님이 딱 이렇게 다 짜주시면 모든 스태프가 배우들이 자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이제 현장 영화는 보시기에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거지만 저희 현장 분위기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액션을 잘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잘하실 줄은 또 몰랐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 머리가 누구일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연출상 아무래도 그 사채업자 같은데 혹시 그럼 경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때 그 칼질 하려고 했던 거지 뭐가 그 회사에서 성공한? 그냥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낚시죠. 2번, 3번 보시다 보면은 숨겨진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뺏어서 보잖아요. 그 가방을 열어서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2번, 3번 이제 개봉하시게 되면 계속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저기 계시는 저기 계시네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방금 전에 윤정 씨가 말할 때도 영화 제목이 악의 꽃이라고 하셨는데 실종2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원제는 악의 꽃이고 네. 이제 제목 실종2라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제의 악의 꽃이라는 의미가 뭔지도 궁금하고 왜 실종2로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실종2 악의 꽃이었어요. 근데 악의 꽃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어쨌든 간에 선영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나온 제목이었고요. 물론 뭐 이제 보를레르 뭐 시나 뭐 또 악의 꽃이라는 또 영화가 있긴 하지만 해외에 저희가 이제 부천영화제 초청을 받으면서 과감하게 그래 악의 꽃을 떼어내자 그래서 떼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굉장히 재밌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 얘기 정말 조금 궁금하거든요. 엄청 보기만 해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 현장인데 조금 재밌으셨던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항상 재밌으시겠죠? 산장님 좀 해주세요. 액션 배우셨던 이건철 배우님 좀 말씀해 주시면 액션 마스터로서 원정 선배님 재미없으셨구나.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형사로서의 본성도 갖고 있고 정의감도 갖고 있으면서
이미 또 부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자상한 아버지의 이 모습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또 복합적인 그런 역이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또 어떻게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냥 좀 만들어 가셨는지 그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이 대본을 대하고 나서는 이 대본이 훨씬 더 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랑 이 다른 배우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기에는 스릴러 부분이 다분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화를 만드는 작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미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이 거의 이렇게 상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제로 부제로 사용했던 악의 꽃이라는 것도 악과 꽃은 상당히 이미지적으로 반대가 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의 삶에 의해서 악이 깃든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다가 투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속에, 배우들은 그것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직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수도꼭지를 탁 틀듯이 탁 틀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대해서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 잘 전달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백지장 하나 같은 그 차이를 연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새록새록 다시 나네요. 배우게 됐지만. 궁금하신 점들 저희 질문 계속 받을게요. 손 드신 건가요? 네네. 일단 윤정원님 영화에서 안추는 거 축하드리고요. 그 선영이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사이코로 바뀌는 건가요? 그 사이코로 약간 그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그냥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상황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든 악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영 선배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저는 되게 거긴 동의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면성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성선설을 이제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영이 꼭 뭐 사람 죽이고 나서 사이코스가 됐다라기보다는 진짜 악에 바친 거죠. 근데 또 그런 악에 바친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본인이 약간 뭔가 억눌렸던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닌가. 말론이 있으시네. 저는 마지막 장면이요?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성선설이라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원하지 않는 살인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 배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살인 이후에 감정이 있긴 한데, 저는 이성이
가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고, 그리고 선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정적일 땐 감정적일 때, 이성적일 때는 굉장히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살인 이후에 사이코는 아니고요, 그냥 속 안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철갑 같은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성격이 확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정으로 굉장히 그걸 정말 딱 그 순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표정 연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그 계기들? 사실 대본 받고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변해야 좀 사이코틱한 거를 가야 되나, 아니면 그 요소를 조금 더 빼야 하나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워낙 저는 큰 고민하지 않았었고요. 앞에 계신 선배님들 비롯한 연기자분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저는 느껴지는 대로 표정을 지었더니 제일 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런 표정 지었고요. 죽이고 싶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오고.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 그만큼 연기 잘하신 거예요. 네, 아니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좀 불쌍해 보이고 내가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그런 표정이 됐었고요. 네, 그냥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강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살아남아서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영화에 2번 죽으시는. 저는 뭐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설악설, 뭐 성산설, 뭐 순자와 맹자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그 절대 선과 절대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거죠. 제가 이 구하러 갈 때 저 여자를 정말 공적인 어떤 정의감 때문에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으로 저 여자를 구하는 건지 계속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은.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지, 영화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막 심오하게 선과 악을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뭐 질문 계속 하시죠. 굉장히 철학적인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니, 배우군 배우님께 저는 아까 저희 궁금했었던 게, 이게 굉장히 깨알 같은 디테일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드립인 경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게 가벼운 듯 하면서도 뭔가 진심이 있는 듯도 하고 막 이런 인물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연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못 찍는 상황들이 많아서 거의 이제 원테이크로 찍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후시 녹음이라고 하죠. ADR 할 때 굉장히 예를 먹었어요. 제가 저 말을 한지도 잘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몇 씬 안 되는 씬에 그 후시 녹음을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드립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질문 조금 더 이어갈게요. 예, 여기 계시네요. I'll speak in English. Firstly, to the director, I actually really like the pace of the movie. Yes, it's very thrilling. And the second question is to Kim Jong. I think this is one of the best I've seen in action movies. Did you have to do a lot of running up and down the mountain? And there was some fights in between. Did you enjoy those action-packed movies and action-packed scenes? And I think you're really good at it as well.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스릴러적인 어떤 페이스나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은정 배우에게 여배우로서 이렇게 액션씬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고, 액션씬을 보면 판에서 막 뛰어다니고 싸우고 이런 것들 하는데 정말 거의 즐기는 것처럼 너무 잘하셨는데, 액션씬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굉장히 본인이 잘한다고 느끼시는지. 잘한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더 망가졌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져서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티나서 다행입니다. 저희 또 질문 계속 좀 받아볼게요. 뒤쪽에서도 혹시 계신가요? 네, 저기 모자 쓰시는 분이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이 배우님들이요. 저기 이원종 배우님은 되게 연기파시고, 저기 함은정님은 제가 가수로 더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부주화스러운 면이 이게 걱정이 감독님께서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결정을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어떻게 디렉션 해야겠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깜짝 상영으로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아마 얼마 전까지도 완결 안 하시고 막 편집을 끝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개봉까지도 아직 편집은 완성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바뀌실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예, 관객 반응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지 그것 들려주세요. 일단 완성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보거든요. 그래서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역 할 때도 그렇고 연기를 계속 봤고, 티아라 활동할 때도 티아라 활동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되게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역할을 이제 캐스팅해야 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에 연락을 드렸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진짜 우리 은정이를 주인공 하신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은정 씨를 못 만나게 해주고 한번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회사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뭐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 전 작품들을 이제 박규리 씨랑 두 번을 같이 했었는데, 규리 씨랑 은정 씨랑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도 이렇게 보고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을 전혀 안 했고, 이제 준영 씨는 그 전에 또 어떻게 해야지까 했었고, 원정 선배님은 워낙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다 나오셔서 연기력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합이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고요. 또 이제 배우군 씨나 또 여기 지금 오셨는데 앞에는 안 나오신 장필이 역할을 했던 이규혜 씨나 또 조선목 대표님, 홍의사 역할을 했던, 그리고 조그만 단역들 하신 분들도 그 역할에 맞게 주어진 환경에서 저는 되게 나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편집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디렉터스 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요? 그거는 할 수 있죠. 좀 더 이거보다. ADR을 한 번 더 넣고 싶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붙인 것들이 좀 있네요. 이제 보니까. 왜 그랬어요? 가장 아쉬운 점. 선배님 이렇게 툭툭 치는 게 버릇이세요. 현장에서 저는 안 맞았어요, 다행히. 네, 많이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보면서도 여기 자리에 없지만 준영이 맞는 걸 볼 때마다 참 쟤는 평생 맞을 걸 영화 하나에서 다 두드려 맞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하여튼 아까 오셨다고 했는데 하시는 배우님들 조금 한번 감독님. 그래서 안 그래도 맨 처음 인사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성명하면 좀 일어나 주세요. 장필이 역할했던 이규혜 씨하고.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분도 많이 맞으셨죠. 제대로. 그리고 조선목 대표님, 저희 홍의사 역할했던 이 제작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산에서 합격하고 바로 사라져버리는 저기
한시현 씨랑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또 장필이에게 아니 저기 송원에게 두드려 맞는 한신우 배우님, 그 다음에 우리 총소리 무서워하는 박도훈 씨, 이렇게 세 분 나오셨을 거예요. 다 일어나시면 네 저기 한신우 씨, 박도훈 저희 영화제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참 훈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이제 극장 개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획하고 또 이제 세계 최초로 이렇게 부천에서 또 관객분들 만나시게 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는 9월에 개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극장에서 보시면 조금 다른 무언가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찾다 보면은 나오니까요.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부천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영화제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래머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인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는 그런 배우로서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게 된 시간은 시간적으로 치면 거의 1년 전이거든요. 보통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되면은 그때 이 연기를 했던 것은 1년 전쯤이 보통 우리나라 이 영화의 템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봉할 때 그때 찍었던 같이 했던 배우들,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 그때 감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막 살갗이 이렇게 막 닭살이 막 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아직도 유지하게 해준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부천영화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안 받더라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도 와서 늘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집행위원장님과 이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종2 혹시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뻐꾸기를 해주시면 네, 저도 이게 언제 극장 의자에 앉아서 보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렇게 부천 영화제에서 보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인연으로 또 저는 부천에 또 레드카펫이라는 걸 처음 밟아봐서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부천에 계신 분들하고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봉해서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면서 제가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괴로운 순간도 있긴 한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종2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조심히 돌아가셔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여름이 지금도 덥고 있는데 이제 개봉을 하면 9월 정도에 개봉을 하죠. 그러면 가을이잖아요. 단풍도 좋고 이제 산에 가시면서 한 번씩 생각하면서 무서운 생각을 야간 사냥을 좀 피해주시고 네, 가방 맨 사람도 조심하시고 네, 실종2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간이 짧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씩 좀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달게 듣겠고요. 더 완성도 있는 작품에서 저도 만나 뵙겠습니다. 실종2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작품과 좋은 말씀을 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